네, 그럼 첫 번째로 그리디 메소드, 욕심쟁이 기법, 욕심쟁이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디 메소드는 가장 직관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뭐라고 할까요? 쉽다기보다는 코딩하기가 쉬운 그런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복수기에 어떤 인풋이 있고 또 어떤 해답이 되기 위한 어떤 제한 조건, constraints라고 그러는데요. 제한 조건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적합한 해라고 한다. 적합한 해라는 것은 영어로는 feasible 해라고 그러는데요. feasible 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배낭 문제에서 뭐 어떤 A, B, C, D, E 5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배낭 크기 17 이하로 담아라 이렇게 했죠. 뭐 대충 B만 담으면 그죠? B만 담으면 배낭 이 17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제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B만 만약에 담았다. B 크기 무게가 얼마 있더라 전에 삼각일 겁니다. 그래서 B만 담으면 이 제한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적합한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최적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최적해라는 것은 무게를 담을 때 가장 가치가 높게 해라 이런 어떤 피크를 요구하는데 그리디는 어떤 feasible 해를 찾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디 메소드로도 옵티멀한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일부에 해당되고요. 그리디 메소드로는 대부분 어떤 feasible 해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적해와 대비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디 메소드를 일반적으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디라고 해서 문제 A와 개수 N이 있으면 일단 솔루션을 비워놓고요. 해 집합이겠죠. 그래서 문제 A의 모든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A 중에서 어떤 적당한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물론 선택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겠죠. 선택을 해서 이 X를 솔루션에다가 넣어보고 이것이 feasible 하느냐 어떤 제한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러면 유니온을 한다. 그러니까 솔루션에다가 X를 더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보면 그것이 솔루션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이 그리디의 핵심은 바로 이 셀렉트에 있습니다. 셀렉트와 feasible, 즉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순서를 선택할 것이냐가 그리디 메소드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어떤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온, 해를 합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디 메소드의 특징은 아까 전에 배웠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나 디바이드 앤 컨커 이런 것들이 최적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면 그리디 메소드는 최적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디 메소드로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적합한 해, feasible 해만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네요. 동적 기법이 항상 최적해를 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놓고 가장 최적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아주 리커시브하게 꼼꼼하게 하죠.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최적해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디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현재 시점 가지고 판단합니다. 가장 최적의 어떤 그것을 어떤 X를 여기 보면 셀렉트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히스토리도 앞에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만 해서 현재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최적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디 메소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점입니다. 그리디 메소드는 최적해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디 메소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그리디 메소드를 써서
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옵티멀이라고 바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옵티멀이라고 생각하시려면 그것을 옵티멀이라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디 메소드를 가지고 옵티멀한 해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리디 메소드로 풀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옵티멀 스토리지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뭐 테이프 같은 장치에 어떻게 파일을 저장해야 평균 액세스 타임을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은 가장 작은 파일부터 담으면 된다. 이런 이렇게 하면 최적의 극이 나온다. 이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가장 길이가 작은 것부터 이 셀렉트 기준이 가장 길이가 작은 것 이렇게 해서 담는 것이죠. 프랙셔널 냅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이거 볼 것입니다. 가장 이것은 좀 이따 볼 거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멀 머지 패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머지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병합 단위를 놓고 합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병 단위가 다 틀리다.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고 뭐 이렇다면 어떻게 두 개를 짝을 지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머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허프만 코딩이라고 압축 알고리즘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죠. 허프만 코딩 할 때 허프만 그 트리를 만드는 그런 원리도 그리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워왔던 것 중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MCST 즉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 즉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가장 대표적인 그리디 메소드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죠. 크루스칼 다음 장에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도 그리디 메소드로 볼 수 있는데 프라이어티 퍼스트 서치 즉 현재 단계에서 가장 프라이어티가 높은 놈을 선택해서 방문한다. 이게 프라이어티 퍼스트 서치죠. 그래서 쇼티스트 패스 문제도 그리디 메소드에 해당되더라. 뭐 말로 하니까 좀 뭐 그럴듯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리디 메소드 별건 아닙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브루트 포스 아주 무식한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식하다는 얘기가 없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 꼭 항상 최적화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적당한 솔루션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 이런 그리디 메소드가 적절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디 메소드 예를 먼저 보면요. 예를 일단 그 MCST 즉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구하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에 이거는 배웠습니다. 그래프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라고 그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뭐냐면 이거죠. 이게서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가장 하여튼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제일 최소 비용 신장 트리니까 비용이 적어야 되니까 제일 적은 비용의 간수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A에서 출발한다면 이걸 먼저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B에서 출발한다면 A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작은 간선이 3이죠. 그래서 3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작은 간선이 4인데 4는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선택이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 선택되는 간선은 5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모양의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구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항상 현재 단계에서의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한다. 이런 것이 그리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리디 메소드 일반 모양을 보면 이 셀렉트라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셀렉트라는 것은 전에 크루스칼 알고리즘 할 때 이 뭡니까? 이 간선을 딱 프라이어티 퍼스트 큐에다 넣었죠. 즉 우선순위 큐에다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작은 비용의 간선을 효과적으로 뽑아내기 위한 방법인데, 즉 PQ에 들어있는 이런 최소 비용, 즉
간선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선택해라. 셀렉트 기준은 제일 제일 비용이 적은 간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feasible 여기서 해당되는 그리드에서 해당되는 feasible 무엇이냐? feasible은 뭔가 이 해가 적합해야 되냐 이거죠. 이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트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트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을 선택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4를 선택한다고 봤을 때 왜 4가 선택이 안 되느냐, 왜 4가 선택 때문에 feasible 하냐 안 하냐,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것은 4가 들어오면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easible이라는 것은 크로스칼 알고리즘에서 이 feasible은 선택한 간선을 추가할 경우 사이클을 이루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feasible이 됩니다. 그렇죠? 예, 사이클을 이루지 않아야 된다. 그 유니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니온은 그 크로스칼 알고리즘 할 때도 실제로 그 유니온 셋 구조를 썼었죠. 그래서 어떤 간선집합이 있으면 그것을 합쳐서 새로운 뭡니까? 예, 간선집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칼 알고리즘을 전에 봤던 그것을 보면 일단 요 PQ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for each, 여기 보면 for each all element in A죠. 모든 간선에 대해서 PQ에서 extract를 한다. 이게 이제 select죠. select를 하고 그 다음에 not V1과 V2가 not same set, 즉 사이클이 아니야 된다. 이게 이제 feasible 조건입니다. 그래서 select에서 union을 하는 것이 바로 union 단계고요. 크로스칼 알고리즘 자체가 바로 그리디죠. 아주 그리디 메소드를 잘 나타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바로 크로스칼이 되겠습니다. 크로스칼 알고리즘 봤고요. 그리고 그리디 메소드의 두 번째를 볼까요? 아까 그 크로스칼 알고리즘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멀 솔루션이 나옵니다. 옵티멀 솔루션이 나온다. 이것이 이것은 옵티멀 솔루션이 됐는지 안 되는지는 증명을 해야겠죠. 이 증명은 이제 수학자들이 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수학자들이 증명해 놓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디 메소드 두 번째가 이제 트래블링 세일즈맨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트래블링 세일즈맨 문제를 제가 든 이유는 그리디 메소드로 최적의 해를 찾아주지 않는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트래블링 세일즈맨 문제를 어떻게 그리디 메소드를 풀 수 있을까요? 결국 그 트래블링 세일즈맨 문제, 즉 웹하는 문제도 최소 비용의 사이클을 구하는 것입니다. 최소 비용의 순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한다면 A에 연결된 간선 중에서 제일 비용이 적은 걸 선택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셀렉트의 기준은 현 정점에서 연결된 최소 간선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피지블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이클, 즉 커다란 사이클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방문한 정점은 방문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미 방문한 정점 방문하지 말고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점이 아니면 출발 정점으로 못 가도록 이렇게 해주겠죠. 끝에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것은 선택된 정점을 해집합에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A에서 출발해서 웹하는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디 메소드를 풀어보면 A의 입장에서 제일 작은 간선은 현재 시점만 따진다고 했습니다. 제일 작은 간선은 5입니다. 즉 B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제일 작은 비용은 A냐? 아니면 A는 이미 방문한 정점이기 때문에 못 가죠. 그래서 B 입장에서 9하고 8 중에서 뭡니까? 8을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C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를 갈 수 있냐면 D밖에 못 가죠. 그래서 D를 가고요. D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정점이기 때문에 A로 가야겠죠. 이런 비용이 됩니다. 이런 비용을 선택하면 그리드 메소드로 선택하면 A, B, C, D, A 이렇게 되고 비용의 간선의 비용은 33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최적일까요? 이게 과연 최소 비용의 순회 경로일까요? 아닙니다. 최소 비용의 순회 경로는 아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했듯이 바로 이 경로입니다. 이 경로로 순회를 하면 비용 31로 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디 메소드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옵티멀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멀한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답을 보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리드 메소드도 그럭저럭 최적화와 유사한 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리드 메소드가 간단하게, 굉장히 그리드 메소드는 현재 시점만 따지기 때문에 컴플렉시티도 굉장히 낮고 코딩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비스무리한 해를 구한다. 그러면 그리드 메소드가 유용하겠죠. 예, 이렇게 그리드 메소드의 개념과 간단한 예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드 메소드를 쓰는 예를 보도록 하죠.